안녕하십니까. 고지학의 경제버스. 오늘 주제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입니다. 은퇴 후에 재취업하면은 국민연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취업을 꺼리거나 아니면은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뒤로 늦추는 연기연금이라고 하죠.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꽤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60세 정년이 지난 상황이고 이제 연금 수령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혹시 나도 연금이 삭감되는 게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허와 실을 제가 오늘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표 한번 보실까요? 연금 제도는 아시겠지만 1988년에 도입이 됐고요. 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88년 도입 당시만 해도 60세 정년에 맞춰가지고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었는데, 이게 연금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또 연금 고갈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런 이제 여론 때문에 출생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늦추는 그런 식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가 1961년부터 64년 출생 연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63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요. 65년부터 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그래서 65세부터 수령하는 연금을 정상연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감액제도라는 게 뭐냐? 이것도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도입된 그런 제도인데요. 은퇴 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영업을 해가지고 사업소득이 생겼다거나, 재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다거나,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임대소득이 있다거나 한 분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은 연금을 깎아서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배당금이라든가 이자소득, 그러니까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은 제외가 돼요. 금융소득은 제외가 되고, 개인 저축연금과 같은 연금소득도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감액제도가 적용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세 가지다. 내가 근로소득밖에 없다 그러면 근로소득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개를 합산을 해서, 아니면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을 해서, 그래서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은 연금을 깎아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개별적인 소득만 계산을 하는 것이지 부부 합산으로 계산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연금을 깎더라도 최대 5년까지만 깎는다. 5년 이후부터는 내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연금을 100% 지급을 한다. 그리고 연금을 삭감을 하더라도 상한선을 둬가지고 최대 50% 이상은 못 깎는다. 내가 월 100만 원 연금을 수령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더라도 최대 깎을 수 있는 연금은 50%, 50만 원만 깎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선이 뭐냐? 삭감 기준선. 그게 의외로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99만 원이에요. 299만 원인데, 이게 세전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의 경우에 국민연금 공단에서 계산한 걸 봤더니 세전으로 따지면은 400만 1828원이에요. 세전으로 근로소득이 400만 1828원은 넘어야지 감액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 감액된 연금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 작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11만 799명이 깎인 연금을 받았어요. 자, 표 한번 보실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2019년에는 8만 9,892명이 삭감된 연금을 받았어요. 다음에 2020년에는 11만 7,145명, 그 다음에 12만 808명, 12만 7,900명, 그리고 작년에는
11만 799명.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삭감된 액수가 얼마냐? 총액 기준으로 2019년에는 1201억 5300만 원. 쭉쭉쭉 늘어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11만 799명이 2167억 7800만 원을 삭감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평균으로 따지면은 2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2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거죠. 뭐 만 원 삭감 당한 분도 있고 뭐 2만 원 삭감 당한 분도 있고 물론 30만 원, 50만 원 삭감 당한 분도 있어요. 어쨌든 작년에 우리나라 지금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명이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545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545만 명 중에 11만 명이 삭감된 연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2명 꼴밖에 안 돼요. 2%. 100명 중에 2명이 삭감된 연금을 받았다. 그리고 연간 금액으로 치면은 평균 20만 원 정도다. 그래서 감액 제도를 그렇게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감액을 하느냐? 표 한번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전 400만 원은 넘어야 돼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월 평균 소득이 세전 400만 원은 넘어야지 감액이 시작된다. 근데 초과소득 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다라는 거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구간에 있는 사람, 세전 월 평균 월 자기 근로소득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구간에 있는 사람은 초과소득 월액 400만 원 넘는 부분에 5%를 깎는다. 그리고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초과소득 월액이 4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내 월 근로소득이 800만 원이 넘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경우에 월 50만 원 정도 감액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제 월 근로소득이 4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달에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1구간에 해당이 돼가지고 50만 원 곱하기 5% 하면은 2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월 100만 원 국민연금에서 2만 5천 원이 삭감된 97만 5천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2만 5천 원 삭감된다고 제가 월 450만 원의 근로소득을 포기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맘 편히 2만 5천 원 삭감된 연금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750만 원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물론 뭐 극히 드물죠. 이런 경우는. 뭐 최근 그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김대남 행정관 서울보증보험에 낙하산 감사로 가가지고 연봉이 3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뭐 이런 분들 같으면은 이제 뭐 이 구간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7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초과소득은 3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50만 원이면은 여기 보듯이 30만 원 플러스 초과소득 월액 350만 원 빼기 300만 원 50만 원이죠. 50만 원 곱하기 20% 하면 10만 원 30만 원 더하기 10만 원 하면 40만 원이 감액된다. 그러니까 내가 월 근로소득이 750만 원이고 원래 연금을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750만 원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40만 원이 삭감된 월 6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김대남 행정관처럼 월 근로소득이 2,500이에요. 2,500. 근데 내가 월 1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렇게 근로소득이 높더라도 최대 삭감 한도가 50%니까 50만 원을 제외한 월 50만 원의 연금은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5년 뒤면은 100%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내가 10년, 20년 정말 힘들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가지고 뭐 많지는 않지만 내가 월 100만 원 받게 됐는데 나는 단돈 만 원이라도 깎이는 게 싫어.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면 돼요. 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 달 전에도 한번 조기연금의 득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 제도에 보면은 내가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연금을 당겨받고 싶다 하면은 최대 5년을 당겨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1년에 6%씩 감액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은퇴를 했지만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소득이 있어. 내 소득 기준이 보니까 연금이 삭감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늦춰서 최대 뭐 5년을 늦춰서 받겠어. 그러면은 1년에 7.2%씩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최대 5년을 늦춰서 받으면은 5년 뒤에는 36% 늘어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받는 연금이 100만 원이다. 내가 연금 수령 시기에 월 100만 원씩 받는데 5년을 늦춘다 그러면은 136만 원을 받는 거고, 또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인상이 되거든요, 연금은. 그렇기 때문에 5년 뒤에는 내가 14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금이 깎일 것이 싫으신 분들은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중에 연금 감액 제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어요. 아니 지금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지금 고령 노동자들의 경제활동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이 62만 원밖에 안 돼요. 노인 1인 가구 1인의 어떤 노후 생활비가 지금 최소 140만 원은 필요하다라고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액수거든요. 그게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액수를 주면서 아니 경제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그거마저 깎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도 그거 문제가 있다. 한국처럼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국가가 고령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도의 변경을 권고를 한 상황이고요.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랑 비슷한 감액 제도가 있어요. 걔네는 받는 연금 수령액하고 자기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합쳐서 월 50만 엔, 우리 돈으로 월 450만 원 내지 460만 원 정도 되죠. 그런 정도의 합산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는 연금을 지금 깎아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도 우리와 똑같이 저출산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고령 인구의 어떤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감액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올해 내에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이미 1년 전에 작년 10월 달에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강간무소식이에요. 후속 조치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요. 연금제도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국가 정책 곳곳에 지금 허점이 많고 지금 국가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최근 나오는 여러 가지 명태균 게이트니 김대남 게이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쨌든 이 연금제도 손보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속히 연금 감액제도를 폐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령 노동력을 활용을 해야 되고, 아니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 해가지고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저소득 가입자 지원에 쓰면은 그게 훨씬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게 국가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서도 특히 손을 좀 봐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고지하게 경제버스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